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설 연휴 맞아서 설날 기획 며느리 이야기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첫날은 가족 호칭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나눠봤고, 어제는 또 대가족의 맏며느리로 살다가 결혼생활 23년 만에 며느리 사표를 쓴 분, 그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오늘은요, 시어머니와 맞서 싸우면서 갈등을 넘어서 타협을 이루어낸 신세대 며느리 김진영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김진영 씨 이야기가 남편에 의해서 다큐멘터리 영화 B급 며느리로 몇 년 전에 제작되기도 했었죠. 그래서요, 김진영 씨와 그 남편인 선호빈 감독 두 분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호빈입니다. 네, B급 며느리 꽤 화제를 모았던 영화예요, 그죠? 네, 독립영화치고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 영화 나온 게 회자됐던 2017년? 2018년 1월에 개봉했습니다. 18년. 네. 벌써 3년 전이네요. 맞습니다. 네. 두 분은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만 9년이 됐고 이제 10년 차가 됐어요. 네, 2011년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영화 나온 게 결혼하고 한 7년 정도 지난 그 네네. 시기네요. 네. 네.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시게 됐어요? 남편이 저희 학교 선배예요. 네,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정작 저희가 만나지 않았어요. 저희는 졸업하고 나서 연애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네, 학교 다닐 때 이 친구 사법고시 한다고 학교 잘 안 오고 그래갖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졸업 후에 네. 서로 사귀고 연애하고 그다음 이제 결혼 생각을 할 때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염두에 둬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사실. 이게 주변에서는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그 사람이 뭔가 아닌 것 같으면 결혼을 접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저는 제 상식으로는 어떻게 그래도 내가 싫다는 얘기 그렇게 잘하고 내가 원치 않는 거에 대해서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 딱 하면 그걸 누가 강요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안 그랬으니까. 우리 엄마는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접어주셨으니까 아마 시어머니도 그러지 않으실까?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지? 근데 딸과 며느리가 다르잖아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왜냐면 저를 딸같이 대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결혼하기 전에. 잘 됐네? 이랬죠, 저는. 그럼 우리 엄마처럼 하면 되겠네? 그랬는데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요. 딱 결혼해서 첫 번째 느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 안부 전화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시어머니께서 스스로 매일같이 하루에 서너 번 이상씩 전화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루에 네. 하루에 3-4번? 네. 그래서 이분들이 잘 계시다는 걸 너무 잘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은 네가 전화해라. 2번은 제 손으로 전화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아니 이게 그러면 내가 안부를 묻는 목적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이미 잘 계신 걸 아니까. 그러면 그 전화를 아들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며느리가 직접 2번을 또 하는 게 맞다고 하니 이거는 그냥 뭔가 약간 테스트 받는 기분? 저의 어떤 됨됨이를 마치 모의고사 풀듯이 2번 체크, 다음 이런 식의 그 느낌이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때 약간 건방진 표현이지만 저는 무례하다고 느껴졌어요. 그게. 이게 나도 사생활이 있는데. 근데 시어머니가 하루에 3-4번 전화해서 뭐라고 하세요? 주신 반찬을 제가 냉장고에 넣었는지 아니면은 그게 냉장고 2번째 칸에 들어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오늘 안 먹으면 상한다. 이런. 감독님 입장에서는 어머니잖아요. 네네. 아들한테도 그렇게 통화를 결혼하기 전에도 자주 했었어요? 사실 좀, 그랬어요. 그런 면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결혼 전에 아까 제가 오히려 우리 엄마 보통이 아니다. 내가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막 했었는데, 저는 약간 그 당시 좀 비겁했던 게 결혼을 하면은 그 역할이 내가 이제 안 해도 되겠지. 결혼하면 그 뭔가 시달리는 역할이 그랬었는데 어머니가 조금 좀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약간 극성 이런 그런 면이 있으세요. 특히 막 반찬 막 밥을 잘 먹느냐 그런 게 엄청 이제 중요하신 그래갖고 그래서요. 일주일에 2번씩 안부 전화해라. 거기에 대해서 싫어요. 그랬어요?
아니요, 근데 뭐 그 전화로 이미 저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시어머니가 스스로 거는 전화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그 신원을 보내고 평균을 냈더니 이게 하루에 7통이 평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같이 7통이 오진 않지만 전화를 한번 거신 날은 그날은 10 몇 통이 막 와요.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다음날 또 한 20 몇 통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을 내니까 7통씩 제가 전화를 받는 꼴이어서 제가 남편한테 처음으로 이제 막 화를 냈어요. 원래 제가 어머니 참 귀여우시다. 되게 어른이신데 되게 아이 같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남편이 맨날 저한테 야 우리 엄마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야. 너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만 맨날 경고했는데 저는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거든요. 초기에는. 근데 그걸 제가 평균을 내고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니네 이러고 제가 그날 남편한테 내가 막 화를 냈어요.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게 뭐냐. 그리고 제가 전화를 잘 안 받기 시작했죠. 전화를 일부러 이렇게 예를 들면 침대 옆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냥 안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그냥 전화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럼 전화 안 받으면 또 더 화내시잖아요. 네.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저한테 화가 나기 시작하셨고 안부 전화를 뭐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너 왜 어른이한테 전화 안 받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랬죠. 네. 처음에 그 아내가 막 화를 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린 진실을 전화 말해, 받아야지 진실을. 뭐. 아니, 엄마한테 막 전화해서 이제 저도 그게 뭔지는 아니까 아들인 저도 그래서 전화 좀 그만하시라고 이제 네. 그랬다가 이제 그랬더니 이제 막 너 벌써 걔 편드니?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되게 이제 진영이한테는 전화해서 뭐 너 왜 일르 바치니 뭐, 뭐 그때부터 이제 이 긴 여정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영화 전투가 시작되는군요. 막 이랬던. 예. 그게 신혼 6개월 지난 후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마침 그 시점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고 그때 전화랑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문제가 됐던 게 제가 키우던 고양이를 데리고 결혼 생활도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께서 고양이를 일단 안 좋아하세요. 동물 중에 고양이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이 없으신데 원래 동물을 키우는 걸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는데 특히 고양이는 더 싫어하셨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고양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하셨는데 아이한테 안 좋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아이가 죽을 수 있다 이거죠. 그 어머니 놀리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계속 거부를 했고 전화 문제든 고양이 문제든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아이한테 신경을 쓰시면서 잠깐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아이가 이제 한 100일쯤 되면서 다시 그것들이 다 문제가 된 거죠. 제가 거의 매일같이 이제 아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라. 그리고 동영상 사진 보내면 꼭 전화도 같이 해야 된다. 왜냐면 어른한테 문자만 띡 보내는 건 너무 버릇이 없으니까. 이런 이유로 다시 전화 통화가 문제가 되고 이제 아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고양이를 빨리 치워라. 이것도 계속 문제가 됐고 이걸 제가 한 1년 동안 어떻게 다스려 보려고 했어요. 근데 저도 당연히 제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굉장히 피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이 문제를 굉장히 피했어요. 예를 들면 저랑 어머니랑 이렇게 날이 서서 딱 대치하는 상황이 오면은 갑자기 막 전화기 들고 나가요. 무슨 급한 일 생긴 것처럼. 왜 그랬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 예, 진짜 무섭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그냥 도망치자. 네. 그런 적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대략 그런 적도 한 있습니다. 1, 2년은 그렇게 꾹꾹 참으면서 어쨌든 1년. 첫 1년을 제가 좀 눌렀고 1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제가 이제 정말 소리를 내서 어머니랑 대치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저 어릴 때 불쾌하다고 뭐 이런 식의 말을 한 거죠. 오실 때마다 뭔가 자꾸 이제 살림에 대한 지적 그리고 제가 좀 그때 많이 그랬던 건 전화 문제도 굉장히 제가 힘들었지만 저희 집에 오시면 저한테 아무 양해를 안 구하고 제 고양이들을 베란다에 막 몰아내세요. 못 들어오게 하세요, 집으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은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저한테 한 번쯤은 양해를 구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배려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그 환경이나 살림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신 거죠. 아까 뭐 주신 반찬이 냉장고 2번째 칸에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냄비를 놓는 위치, 뭐 아기가 신는 양말의 색깔,
제 화장대 위치 이런 것들을 막 본인이 관리를 해주려고 모든 게 못마땅하시죠? 네, 관리를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사랑이 넘치는 분이세요, 이분이. 너무 많은 걸 본인이 다 신경 써서 해주고 싶어 하시고.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예. 그거를, 그래, 이분이 그래도 잘해주고 싶어서 이러시지. 원래 이렇게 남을 돌보는 걸 좋아하시지. 그 부분에 저도 기댄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싫다고 막 쏘아붙이긴 또 너무 비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1년을 참은 거예요. 참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네.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소리를 내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뭐라고 하던가요? 거의 쓰러지시지 않던가요? 저는 그런 적 그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쓰러진 적이 굉장히 있죠. 서운했던 게 제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시면 저랑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꺼내면 거기에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랑 난 남이야. 우리가 이럴 필요 없어. 앞으로 보지 말자. 이러고 휙 나가버리세요. 그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상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의미 있는 얘기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하면. 왜냐면 저도 근본적으로 며느리랑 시어머니 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친해져야만 하지 예. 처음부터 가족 같은 사이는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그냥 입이 딱 벌어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한 서너 번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시부모님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 자리에서는 시어머니가 그 말하고 돌아서시길래 어머니 어른이시니까 지금 하신 말씀 꼭 지키시라고 앞으로 저희는 안 보는 사이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거죠. 네. 이제 정말 그 전투로 시작해서 파국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때 힘들었죠. 예. 아예 안 만나겠다. 네네. 어머니도 오지 말고 우리도 시댁에 안 가겠다. 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게 결혼 후 얼마 동안? 1년 반? 그 1년 반 정도 됐을 때요. 저런. 그 상태가 몇 년 갔죠? 그 상태도 그렇게 길진 않았고 그게 이제 영화 제작 기간이 딱 그때 찍은 건데 한 2년 좀 안 됐어요. 그것도 그렇게 길게까지는 완전 그렇게 교류를 끊은 기간은 어쨌든 2년 동안은 2년 정도? 2년 동안은 서로 얼굴은 안 봤네요. 제가 아들 데려가서 이렇게 보긴 해도 진영이는 안 봤죠. 며느리와 예. 시어머니는 한 번도 만나질 못했네요. 네. 전화 통화도 그 못 했고.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제가 공식적으로 명절이나 그러니까 시댁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거지. 시부모님이 저희 아이를 정말 제가 봤을 때 정말 짠할 정도로 너무 예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아이를 어떻게든 보셔야겠다고 그냥 막 집에 막 아예 안 본 건 그러면 제가 아니지만 뭐 문을 막 막고 안 열어줄 순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서먹하게 저희 집으로 오셔서 아이를 보시거나 아니면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어색한 교류는 계속 있었고 그러나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시댁 행사, 제사나 뭐 가족 모임, 명절 이걸 다 제가 거부한 거죠. 그 시댁에는 내가 안 간다. 네.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우리 감독님께서는 이건 이제 영화감이다가 된 거예요. 그런 거 같고 이제 동시에 이제 이거 내가 더 회피할 수가 없구나. 동시에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를 하겠답시고 왔다 갔다를 계속했어요. 네. 저희 집 대전인데 서울 대전 왔다 엄마 이러시면 곤란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진영이한테도 네가 맞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어른한테 그러면 되냐 뭐 이게 뭐 계속 했는데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그럴수록 그런 과정이 또 한 1년 뭐 그러면서 이걸 카메라를 들고 찍어야 되겠다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찍어야 되겠다 하고 누구한테 먼저 동의를 구했습니까? 어머니예요? 부인이에요? 사실은 그 진영이가 찍어달라 그랬어요. 오. 그 영화로 찍어달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어머니가 다시 보지 마 하고 또 오시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그냥 그때 말 다르고 뭐 그러실 때 많잖아요. 그래서 왜 말이 달라지시냐? 카메라 뒀다 뭐하냐? 찍어라. 그래서 처음에 렉 버튼을 최초로 누른 건 그거거든요. 체증 처음에는. 근데 저는 증거를 모아놔야 된다는 식의. 자꾸 이제 제가 어머니 저번에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불쾌했어요. 그러면 아니 나 안 그랬는데 뭐 이러세요. 진영이는 법을 배운 친구라 왜 자기 한 말을 안 지키셔? 뭐 그렇게 따지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머릿속에 이거 영화가 될지도 몰라 하면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어머니는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당한 거잖아요. 어머니는 그래서 못 찍었어요. 한 1년 넘게 설득을 하느라고 계속 거부하셔갖고 당연히도 이제 그 집안 얘기하는 거 당연히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설득하는데 1년이 넘게. 뭐라고 설득했어요? 그냥 이게 왜냐면 내가 아들인데 그 막 사랑과 전쟁처럼 어떤 쪽을 막 너무 뭐 악당으로 만들고 이러진 당연히 않고 둘 다 이제 굉장히 그 공평하게 인간으로서 예. 인간으로서 모순을 느끼는 인간으로서 다룰 거다 당연히 너 아들이니까. 그리고 네. 이게 누구나 겪는 문제고 부끄러울 게 전혀 아니다. 우리 집은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래더라. 뭐 하면서 이제 계속 그리고 제일 잘 먹히는 건 그거였어요. 뭐요? 근데 아들이 이걸로 먹고 살겠다는데 그랬더니 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한 2년 가까이 시댁 행사에도 안 가고 하다가 네. 어떤 또 변화의 계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남편은 굉장히 막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무 계기 없이 다시 만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계기는 그 모든 인연을 안 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예. 며느리랑 시어머니는 저는 남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야멸차게 들릴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혈연 관계도 없고 예. 남편과는 연애 기간을 통해서 둘이 어떤 내적 결합을 쌓았지만 시어머니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냥 남편을 통해서 갑자기 가까워진 것이고 그건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마찬가지의 존재인데 결혼을 하면 거리를 갑자기 좁혀놓고 막 너는 딸이야 나는 부모야 이러면서 원치 않는 그 가까운 관계를 막 시작하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상대방 모공도 보이고 막 여기 잡티도 보이고 그게 마냥 예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좀 억지로 거리를 떼놓긴 했지만 서로 출발하기 좋은 거리를 만드는 게 저는 그 2년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서로 그냥 다시 볼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다시 보는 어느 정도 거리가 딱 주어지니까 다시 보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그 부모님 댁에 가겠다고 했고 그날 가서 막 저희는 잡담하고 막 과일 깎아먹고 막 깔깔거리고 그러고 놀다가 왔거든요. 저랑 어머니랑? 시어머니랑. 그 남편이 막 그 올라오는 막 그 거의 차에서 막 약간 운전하면서 막 배신감처럼 침을 떠는 거야. 이게 진짜 니네 그러면서 뭐냐고. 아니 김진영 씨 그건요 남편을 네.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이 방송 듣는 청취자 대부분이 아, 그래요? 진짜 이상한데? 아, 어째 보면은 2년 동안 공식 행사 안 간다고 네네. 했다가 그냥 느닷없이 간 거잖아요. 다른 네네. 대화도 없이 사과 깎아 먹고 깔깔깔깔? 그거 좀 이상하죠. 아, 그게 중간에 이제 남편을 통해서 서로의 뭔가 화해 제스처는 살짝 오간 거죠. 네. 어머니가 뭐 어머니만의 뭐 트럼프와 선물을 김정은 사이에서 제가 뭐 이렇게 그쵸 문재인 대통령도 중재자가 막 이렇대더라. 메시지를 계속 주고 그랬던 것 갔는데 같아요. 아 이분이 더 이상 옛날처럼 본인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고집을 안 부리시는구나. 그리고 네. 어머니도 뭐 심지어 남편한테 야 진영이 쟤 왜 저렇게 착해졌어? 뭐 니네 영화 찍으려고 그동안 연기한 거 아니야? 막 이러실 정도로 어느 정도 거리를 떼놓고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정도 시간이 되니까 네. 그게 어렵지 않았고 원래 저랑 어머니는 정말 뒤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일로 지금 그렇게 막 서로 앙심 품지도 않고 알겠어요.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다시 보는 게. 특별한 계기 없이 그러나 거리를 두었던 그 기간이 서로의 변화의 기간이었던 것 같다. 그거로군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네. 어머니 말고 아버지 네네. 아니면 또 그 다른 형제들 없어요? 제 남동생이 있고요. 고모들도 막 사실은 고모. 저희 고모들도 좀 그러니까 그 얘기 그런 많이 분들의 하셨고.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다들 진영이 왜 그러냐 뭐 막 이제 그 어른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호칭 문제 비롯해서 뭐 이제 특히 고모들은 어른들은 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진영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 딱히 어떤 룰을 어겼어 뭐 이렇다기보다는 예. 좀 어른들 앞에서 당당한 태도 있잖아요. 그냥 네 아닌데요 싫은데요 그냥 이렇게 당당한 태도 자체가 네. 너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어. 그 어머니 아버지 고모들 뭐 숙모들 그분들이 쟤 왜 당당하지 시댁에서 막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던 것 같고 그 어른들은 대부분 부인을 비난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어. 고모가 막 저 불러갖고 너 일로 와봐. 그래서 너 응? 네 와이프 이제 잘 다스려라. 뭐 이제 그렇게 훈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제 야 원래 피곤한 거야 그냥 적당히 비위 맞추고 이렇게 해라 이제 아버지는 주로 그러고 적당히 비위 맞추고가 안 되는데 안 되는 캐릭터예요. 예, 저희 집은 그래서
동생은요? 동생도 마찬가지. 동생은 그때는 이제 결혼도 안 했을 때라서 형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이제 뭐 그냥 형이 이렇게 맞춰줘 엄마랑. 시동생은 심지어 저한테 형수 그래. 좀 적당히 하시라고 그렇게 직접 말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도련님 호칭 문제로 사실은 뜨거운 감자하기도 했어요. 제 동생이. 도련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제 이름을 불렀죠. 호원이라고 불렀죠. 야 호원아 이렇게. 나이가 불렀죠. 더 어려요? 네, 저보다. 결혼 전부터 좀 이렇게 알고 지냈었고. 결혼 후에도 이름을 불렀더니 그때 이제 고모들이 난리 났던. 시댁 식구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그때 들었죠. 바로 엊그제 방송에서 우리 이런 얘기 한참 했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형적인 그 사례네요. 네. 도련님보다는 이름을 불렀더니 고모 시고모가 난리를 치더라. 모든 어른들이 다 이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시댁 가면 다 주시하고 계신 거죠. 얘가 호원이를 뭐라고 부르는지 보자 이렇게. 예. 아무튼 카메라를 들이대고 촬영을 하고 그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둘이 다시 대화를 나누고 깍깍거리고 웃었어요. 네. 요즘은 어때요? 그게 그래서 저랑 시어머니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어느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저랑 남편만 해도 고부 갈등으로 한동안 싸우고 그게 해결되면 둘이 막 영원히 손만 잡고 다니고 그럴 것 같지만 한 일주일 전에도 저희는 막 아주 크게 싸웠거든요. 가출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다 곡선을 타죠. 좋을 때와 나쁠 때 그리고 서로 타협하는 지점 저랑 어머니도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좋지 않고 저희도 때론 나쁘고 때론 서운해서 말을 안 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잠깐 거리를 둘 때도 있고 반대로 어머니가 그러실 때도 있고 여전히. 네. 그렇지만 그러나 저는 초창기보다는 나아졌다? 그리고 저는 그게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달라진 거, 어머니가 달라진 거는 뭐예요? 우선 전화 횟수가 줄었나요? 이제는 그런 전화를 저를 전혀 통하지 않으세요. 다 남편을 통해서. 제가 전담이에요, 전담. 네, 이게 저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직접 저에게 어떤 전화 통화가 없었던 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 이게 저나 어머니나 동시에 맞은 가장 큰 변화인데 서로의 어떤 면이 나와 다를 때 처음엔 그걸로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노여워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와 다른 어떤 면 때문에 그분에게 굉장히 실망하고 어머니는 반대로 제가 본인과 다른 어떤 면들을 보면서 너무 저한테 화를 내거나 실망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진 게 서로 그런 게 줄어든 거죠. 서로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거나 노여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는 서로. 네. 그 과정에서 감독님께서는 본인이 중재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심지어 트럼프, 김정은의 문재인까지 등장했는데. 저희 가끔 이제 소주 한잔하면서 그런 농담으로 그냥 가끔 하는 거고 되게 저는 아이러니했던 게 제가 중재를 한다는 게 좀 주제 넘은 거였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같이 플레이어지 내가 중재자가 아니었구나 해서 중재를 포기했을 때 오히려 약간 풀리던 느낌이에요. 이제 사실 아까 거의 1년, 2년 가까이 안 보던 그 기간에 마지막 3개월 정도는 이제 너무 저도 지쳐서 저도 연락 발길을 끊었어요, 사실. 어머니 진짜 그럼 내가 이혼하시길 바라는 것이냐. 나는 이 여자랑 평생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저도 너무 힘들어서 발길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되게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제 넘게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3자적인 태도를 버렸을 때 좀 그러면서 제 주장을 막 했어요. 저도 너무 짜증나서 아내한테도 나 안 해. 내가 무슨 그냥 제 주장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얘는 어떻대가 아니고 그랬더니 되게 막 빨리 해결되는 느낌이에요. 본인의 그 경험을 지금 그런 고부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든 남편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제 주제. 근데 조언까지는 아니고 일단 그리고 그 남자들이 좀 어렵긴 해요. 이 관계에 대한 고민 자체를 살면서 거의 잘 안 하기 때문에 서열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할지 몰라도
막 미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그렇죠. 왜 화났지? 왜 오늘은 화가 안 났지? 뭐 계속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데 그거는 되게 저는 그건 뭐 지식이 아니고 감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계속 느껴봤으면 좋겠고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아 이게 우리 내무실 가면 신입 2등병 들어오면 군대 내무실 같은 거 아닐까? 왜냐면 그게 되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막 그러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약자로 위치했던 경험, 어떤 집단에서 새로운 어떤 들어온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며느리가,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막 제가 책에도 써놓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감각을 많이 익히는 게 좋은 거. 감각을 많이 익혀라. 네, 그리고 주제 넘게 중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내가 원하는 자기가 걸 자기 얘기하는 색깔, 게 더. 자기 생각을 그냥 드러내라. 네,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 네, 저 말 맞아요? 저는 남자가 아니어서 왜 저렇게 이해를 못할까? 이자들은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여기서도 말을 잘하지 않나요? 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말을 굉장히 잘 풀어서 하는데 거의 일타 강사 수준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모르니 이자는 다시 태어나는 게 답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지금도 남편이 저보다 사회생활 더 잘해요. 친구도 더 많고 네. 사람들한테 훨씬 사랑받는 그 인간관계의 처세술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아마 아직도 남자들이 이 고부 갈등이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관계고 나로 인해서 유발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여자가 이 남자 없이 그분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원가족으로 인해서 내 배우자가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은 의무예요. 어떤 결혼 생활에서도 저도 저희 친정 가족들이 남편을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중간에서 하거든요. 그게 결혼 생활에 넘어왔을 때 그게 온전히 그 부부의 불화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주 당연한 문제인데 주인의식이 없는 게 문제죠. 남자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변화가 생기더라. 네. 그리고 그 말이고요. 그 중간에 남편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라. 네. 그 말씀이로군요. 최대 주주가 사실은 남편인데 그렇죠. 남의 회사처럼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몇 년 전 여러분들한테 충격을 줬던 다큐멘터리 영화 B급 며느리 만들어내신 손호빈 감독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 김진영 씨 함께 만나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